사이다 무비튼. 그날 나는 아들아이를 차에 태우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와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차에서 내리자 등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모르는 여자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여자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내 차를 요리조리 보더니 어머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시네요 하면서 말을 걸어왔다. 나는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상대에게 뭐라 할 말이 없어서 아 예 뭐 감사합니다 라고 상투적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여자는 당돌하게도 있지 나 이 차 좀 빌려줘 라고 말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녀의 태도에 나는 뭐라 반응조차 못하고 있었다. 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요. 못 들었어? 이 차 좀 빌려달라고. 저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차를 빌려준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되묻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야. 좋은 차니까 나도 이런 차 꼭 한번 타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빌려줘. 허걱.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여자에게 약간의 공포심마저 느껴졌다. 대화를 포기한 나는 얼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와 버렸다. 다음 날도 차를 타고 외출할 일이 있었다. 어제 그 여자는 대체 뭐였지? 우리 주차장에 있었다는 건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건데 다시는 안 부딪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언제나 나쁜 예감은 적중하는 법. 안녕하세요. 지금 나가는 거야? 어제 그 여자가 또 우리 차 앞에 있었다. 그것도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내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느낌이 들었다. 어제 부탁했던 거.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그날은 꼭 빌려줘. 알았지? 뭐요? 난 빌려준다고 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부탁하러 왔잖아. 자기도 진짜 멍청하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몇 번이 됐건 차는 빌려줄 수 없어요. 더구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멍청하다느니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네요. 애들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는 이런 경우 없는 대화는 나누고 싶지 않네요. 앞으로 다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야? 당신 나한테 그따위로 말하면 안 될 텐데. 각오해. 우리 집 아빠가 이걸 알면 어떻게 나올지 나도 모르니까. 네? 아빠라뇨? 아빠라니요라니? 우리 집 아빠는 계장이라고. 당신 남편은 우리 아빠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 텐데 이제 어쩌나? 잘못했다고 빌고 싶겠지만 이미 늦었어. 건방떨더니 고소하다. 후회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휴, 이제 감이 온다. 이 여자가 이렇게 개장을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사원 전용 아파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남편들의 직장 내 서열이 명확한 만큼 지금 이 여자도 자기 남편의 서열을 내세워 나를 겁주려는 것이다. 아마 이 여자 생각에는 내가 자기보다 어려 보이니까 우리 남편이 자기 남편보다 당연히 직급이 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근데 어쩌나? 우리 남편은 계장보다 높은 간부 사원인데 이 여자를 어쩌면 좋을지. 일단 그냥 내버려 두자. 맘대로 하세요. 아빠한테 말하셔도 되고 누구 또 말할 사람 있으면 다 말하세요. 남편분께 말하기 좋게 저희 남편 이름도 알려드릴게요. 한강이라고 합니다. 그럼 남편분께 어떤 연락이 올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고분고분하게? 앞으로 어떻게 되든 난 책임 못 지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말하고 그 여자는 자리를 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려나? 나도 그날 밤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과 계장이면 아마도 진산 계장일 것 같은데 내일 얘기해볼게. 그렇게 해줘. 부인 되는 사람이 뭐랄까? 좀 분위기가 싸나워. 말 걸기 겁나. 저녁을 먹고 치운 후 아들아이를 재우고 왔는데 현관벨이 울렸다. 이런 시간에 누구지? 현관문을 열자 문 밖에는 어떤 남자와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큰 실례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남편인 것 같았다. 진선. 역시나 같은 과의 진산 계장이었다. 사태를 파악한 진산 계장의 얼굴은 불쌍할 정도로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과연 사태 파악을 제대로 했을까 싶어서 여자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왜 사과를 해? 미친 거 아니야? 라며 미안해하는 자기 남편을 쪼아댔다. 진산 계장님, 그만 고개 드세요.
실제로 피해를 입은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신뢰되는 말을 해서 기분 상하게 해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두 남자가 나누는 대화를 보면서도 여전히 여자는 화를 사귀지 못하겠다는 듯이 계속해서 머리를 숙이는 자기 남편을 불만스럽게 노려보고 있었다. 저기요. 지금 남편분이 이렇게 머리까지 숙여가며 사과를 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주변 사람들하고 불화가 생기면 결국 회사에서 곤란한 건 남편분이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불화는 무슨 불화가 있다는 거야. 한강 씨 부인이 괜히 분란을 만든 거잖아. 아니, 일방적으로 접근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늦은 밤에 집까지 찾아온 게 대체 누군데? 이건 그냥 여자들끼리 있었던 일인데 회사 상사까지 동원하는 건 너무 유치하고 속보이지 않나? 자동차 한번 빌려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치사하게 남편까지 앞세워서 잘난 척하니까 좋냐고. 허걱? 누가 할 소리를 지금... 지적할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 할지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진산 씨는 막말을 쏟아내는 자기 부인을 보면서 이제는 몸까지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자동차 한번 빌려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치사하게? 이 부분에서 남편이 발동이 걸린 것 같았다. 사실 이 차는 남편이 아주 예전부터 꼭 타고 싶어 했던 차로 승진을 한 후 기념으로 큰맘 먹고 구입한 것이었다. 그럼 그러시죠. 그렇게 한번 타보고 싶으시다면 빌려드려야죠. 하지만 만약 작은 상처 하나라도 생기면 새 차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남한테 물건을 빌릴 땐 그 정도 각오는 하는 게 정상이죠. 뭐야 그게? 그래요 그럼 상처가 생겼을 때 얘기니까 깨끗하게만 타면 몇 번을 빌려도 상관없다는 말이죠. 그죠? 네, 물론 필요하다면 빌려드리죠. 그러나 만약 차에 상처가 생겼다고 해도 전액 변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이 없으니까 우선 담보로 차값의 반을 현금으로 가져오시죠. 그럼 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담보로 맡아둔 돈은 그대로 돌려드리죠. 잠깐 받아뒀다 돌려주는 거니까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고는 웃으며 핸드폰으로 금액을 보여주었다. 세상에 이게 얼마야? 돈 타령이나 하고. 나도 그딴 차 필요 없어. 누가 그거 아니면 차가 없는 줄 아나? 멍청하긴. 마누라가 멍청하면 남편도 똑같이 멍청하니까. 됐어. 이딴 사람들 상종 안 하면 그만이야. 당신 지금... 옆에서 듣고 있던 진산 씨의 얼굴이 불쌍할 정도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나도 나한테 욕하는 건 참아도 내 남편한테 이러는 건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다. 아까부터 멍청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진짜 멍청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남편분이 덜덜 떨고 있는 것 좀 보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바본가 그걸 모르게. 자기 남편 상사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거 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진상 계장님, 제발 부인 단속 좀 하세요. 머리가 정상이 아니신 것 같은데. 왜요? 하고 싶은 말 참고 계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더 해보세요. 저 이번 일은 정말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산 씨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자기 부인의 머리를 바닥에 닿을 지경이 되도록 눌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도 여자는 온몸을 뒤틀면서 자기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다. 정말 괴물을 보는 것 같았다.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회사에는... 글쎄, 내가 멍청해서 여기서 약속을 해도 내일 회사 가면 까먹을지도 모르는데. 예, 제발 이사님. 농담이에요. 진산 계장 입장은 잘 압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우리 가족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얼굴에 미소까지 지으며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하마터면 나도 따라 웃을 뻔했다. 멍청이란 말에 꽁해진 것도 웃기고 그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에 상처가 생겼을 경우 조건 없이 진산 씨가 변상할 것, 두 번 다시 나와 아들아이에게 접근하지 말 것, 마지막으로 오늘 있었던 일은 함부로 발설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고 서로 서명한 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진산 씨의 부인은 끝까지 사인을 거부했지만 최종적으로 진산 씨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사인을 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부인은 남편의 압력에 못 이겨 마지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무슨 죄가 있는 건지 원.
그 후 진산 씨와 약속했던 대로 남편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선 회사에서건 어디에서건 일체 입에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진산 씨는 남편을 대할 때 누가 봐도 지나치게 아부를 해서 회사 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 바람에 남편이 조금 곤란하다고 했다. 또 진산 씨는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부인과 이혼을 했다. 하긴 그런 아나무인인 여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 어쩌다 한번 본 게 다이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연이라도 다시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